반갑습니다. 뱅크입니다. 오랜만이죠. 최근에 무수한 일들이 있어서 그냥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공 관련된 영상은 다른 곳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인다고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사실 계속 이제 여러 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페인커 어플을 개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개발 완료되는 윤곽이 보이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랬고,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하도 영상 찍다가 지운 적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좀 영상을 좀 못 찍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공정함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페인트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 많겠죠. 시공사 분들께서 또 제가 그거를 소개를 이제 다른 고객들한테 해드릴 요령으로 있는데, 제가 또 시공을 해버리면은 혼자 다 헤쳐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좀 그런 공정성에 위배될 것 같아서 제가 저 블로그나 아니면은 그 채널을 유튜브 영상 채널을 새로 팠고요. 그거는 시공 관련된 영상이고,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노하우나 그런 정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인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고요. 새로 구매를 했어요. 하도 이제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오셔서, 한편으로 그래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구매를 했고, 여기 아주 멀리에서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가 봐요. 한 400m 정도까지 잘 들린대요. 숨소리까지 들리겠죠. 욕을 하면 안 되겠네. 어찌됐든 그렇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노하우 관련해 갖고 말씀드릴 거는 좀 이따 하기 전에 먼저 좀 쓴소리부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단톡방에서 여러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실력이 좋니 안 좋니 어떤 특정한 분을 꼭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남 이야기 하는 거는 원래 쉬워요. 남 지적하고 그리고 품질 지적하는 건 쉬운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객분이, 예를 들어 시공사와 페인트 시공사와 고객분이죠. 고객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거나 품질적으로나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만족을 못 하셨을 때, 고객분이 이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 했는데, 요래 했을 때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 같은 대표잖아요. 대표님들 많거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그냥 지켜만 보세요.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지켜만 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 단톡방에 되게 대표님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 특별하게. 그리고 서로 도우려고 정보나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서로 이제 이거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콕 꼬집어서 누가 실력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 좋다. 왜냐면은 한 두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먼저 파악하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고 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요거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미래로 봤을 때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할 분들이 없죠. 아무리 쓴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원래 단점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요, 칭찬을 한 100가지를 하고, 단점, 아주 핵심적인 단점을 한 가지만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다 바보 만드는 거죠. 뭐 실력을 뭐 비교하려면은 정말 잘하는 분이 저희 단톡방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뭐 다 그렇죠 이러면서 겸손하신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뭐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더 고급지고 더 잘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러하겠죠. A팀 뭐 돌간팀 뭐 A팀 뭐 B팀 뭐 나누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급, P급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원래 지적을 할 때는 개인톡으로 해갖고 요거는 부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저는 뭐 남들 제 직원일 때만 뭐라 해요. 요게 부족하니까 성장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요거는 우리 이제 회사의 방식대로 배우고 키워야 되니까 요거를 배워라. 이런 걸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들 각자 장이잖아요. 장. 뭐 사장 아니면 뭐 대표 이렇잖아요. 그거를 지적을 하면 되겠나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시공사도 말을 안 할 뿐이지 알겠고, 그러고 고객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눈높이에 또 그걸 맞춰야 돼. 금액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일단은 스스로를 돌아봐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단점을 지적할 때는 뭐 단둘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리고 아까 다시 간추리면은, 그리고 칭찬을 한 100가지 하면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이거는 부족하다 요래 해도 솔직히 저 같아도 기분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은 차츰 잘해지고, 얼마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또 손재주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축복이죠. 또 있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자기보다는 좀 못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정말 들면은,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거 도와주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기분 안 나쁘게 요런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편해요. 요렇게 하면은 품질에 문제가 없고 더 좋아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자기를 높이려는 방식은 인정받기 위한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는데, 그런 방식은 아주 하찮은 방법이에요. 아주 저급이고 하잘것없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너도 잘하는데 나도 이런 건 잘한다. 서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서로 칭찬해 가며 으쌰으쌰 해 가며, 그리고 서로 기분 좋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겠다 견뎌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더 노력을 하면은 또 선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분은 팍 상하게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단톡방은 그렇고, 어쨌든 저희 단톡방에서 뭐 좀 분위기를 흐리거나 그러면은 뭐 좀 타이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강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저희 그 부류와 그런 어떤 집단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피해를 주거나 안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좀 쓴소리를 했네요. 모처럼 나와갖고 그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분들 요런 거 좀 많이 쓰죠. 이거 많이 봤죠. 요거를 양모라 그래요. 양모. 요거는 털이 달린 거죠. 헤어 맞죠? 털이 달려 있고 양모죠. 우리 프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옷 보면 요런 형식으로 돼 있죠. 요거보다 털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얇은 헤어가 빠지고, 요거는 근육이 없죠. 잘. 그래서
덜 빠져요. 그러고 요거 이제 테이프 바리 알죠? 테이프로 끈끈이로 이게 털을 일부 벗겨내고 보여드릴게요. 요래 테이프 바리 아시죠? 자, 이 보면은 요래 달라붙죠? 보이나요? 털 미세한 털부터 요런 털들이 원래 빠져야 될 거 나중에 벌써 빼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핀 롤라라예요. 핀으로 돼 있다고 핀 롤라라 하는 거, 롤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9인치입니다. 양모. 거의 안 빠져요. 조금 빠지는데, 조금 빠지네, 빠지긴. 보통 끝단에서 많이 빠지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영상에서 이제 올리는데 보면은, 그런데도 빠진다 이거예요. 와, 페인커가 가르쳐 주는 건 헛방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작업하는 도중에도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몇 가지가 돼요. 첫째 보여드릴게요. 우리 끝단에 이거를 색임지를 넣는다 하죠. 고시를 끊는다고 이렇게 붓으로. 왜냐면은 롤러로 하면은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까지 못 끊죠. 걸리죠. 이게 요 면적이. 그럼 여기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끊는데, 먼저 삥 둘러서 모서리를 붓으로 꺼요. 맞죠? 색상을 준다고요. 그것도 다 영상에 있습니다. 하고 난 후 이렇게 롤러로 작업을 하죠. 왜 작업을 하는데, 요 부분 색임질이 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붓으로 했던 부분, 그 부분은 맨 먼저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젖어 있던 상태에서 꾸덕꾸덕하게 말라가는 과정이 있는 부분이죠. 이제 삥 둘러서 이제 하려고 해요. 정작 이제 롤러질 이렇게 하겠죠. 막 이제 롤러질을 이제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요 끝단에 겹치는 부분 있죠. 자,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요 끝단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색임질한 부분, 여기는 이제 말라가는 도중이고, 여기는 아예 맨바닥이죠. 어떻게 하도만 딱딱하게 지금 말려 있는 건조한 상태죠. 뭐가 젖어 있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고, 꾸덕꾸덕한 상태도 아니고, 딱딱하게 건조한 상태죠. 여기는 이제 젖어서 꾸덕꾸덕하게 말라가는 상태. 그럼 여기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르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꾸덕꾸덕하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페인트가 묻어 있는 롤러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롤러에 털하고 얘가 잡아 당겨요. 꾸덕꾸덕하니까. 근데 요것처럼 아주 그냥 매끈한 거, 세게 아니고 하도 발린 상태, 다 마른 상태, 이런 상태는 매끄럽죠. 그러면은 요거는 롤러가 지나가면서 새로 묻히는 건데, 여기는 말라가는 상태에서 여기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끝단에 전부 털이 막히는 거예요. 네? 모서리 부분이 전부 털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씬닝이에요. 씬닝을 10에서 15%인데 우리 그 데이터 상에는 한 10%만 타게 돼 있어요. 10% 이내로 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한다고 하자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은 신나를 많이 타면은 이게 부드럽잖아요. 축축하게 젖었기 때문에. 페인트가 좀 묽고 젖기 때문에 이게 잘 당겨진다고. 신나게 당겨진다. 근데 세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개는 뭐냐면은 은폐가 잘 안 돼요. 너무 묽어서 이게 밑에 있는 게 다 비쳐요. 그러고 두 번째로는 씬닝을 많이 할수록 수지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묽게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웰링 되다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버리면은 위에 발린 게
부착이 안 나와요. 수지를 가지고 할까 이게 뭐 상도 페인트를 가지고 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다 끊어놓은 거예요. 페인트가 희석제가.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수용성으로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유성이 신나를 사용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링은 그러니까 신나를 타는 거는 적정하게 10% 이내를 했는데 한 15% 정도, 15%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찌짐이라고 우리 쭈글쭈글해지는 거 있죠. 부분적으로. 그게 신나가 많아서 그래요. 그 부분이 어떤 고인 부분이나 그거를 흔히 이야기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의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단톡방에도 그런 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잔류용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나뿐만 아니고 그 페인트 자체에도 용제가 있는 거죠. 페인트 자체를 녹여주는 그게 용매가 우리는 용제라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고 희석을 시키는 게 신나죠. 유성은 맞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잔류용제라고 그냥 우리가 칭합니다. 잔류 남아있다. 용제가 왜 증발하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면은 어느 시간에 어느 대기압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의 시간 속도 따라 이게 증발돼야지 막을 형성하면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증발은 했어. 그런데 나는 너무 많으니까 남아 있을래 하다 보니까 걔가 강하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 자체 페인트 자체를 마르면서도 녹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쭈글탱이나 흔히 말해서 쭈글탱이나 하죠. 근데 그걸 링클링이라 하죠. 링클링, 리프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떠 있는 거를 도막이 뜨는 거를 리프트 올리는 거 알죠? 그 리프팅이라고, 링클링은 주름이 지는 거. 그래 되는 겁니다. 왜 스물흐물 해갖고 넓게 퍼졌는데 나중에 그게 마르는 거예요. 표면이. 그러다 보니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솟구쳐갖고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신링하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갖고 한번 그거를 감각을 많이 익혀야 되거든요. 신링을 한 10에서 15%를 하고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장은 하도를 조금 그래도 칠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부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면이 좀 거칠음이 덜해서 잘 이렇게 밀고 나가요. 굴러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뭐 거칠거칠해요. 뭐 미장을 했어. 그럼 그 위에는 막 이 땡길 요소들이 많잖아요. 거치니까. 그러면은 롤러에 있는 털을 땡겨요. 아무리 여기에 묽어도. 그러면 어떻게? 털이 박히는 거예요. 이쪽 가다가 지나갔는데 아차! 여기 박히는 거예요. 다시 가갖고 찝어야 되지. 근데 이제 굵은 털이면 그래 되는데 잔털이 막 박히면은 답도 없어요. 그럴 때 신나를 조금 더 타긴 하는데 오버가 되면은 그런 디펙트가 생긴다. 그렇고 첫 번째는 요 끝단, 두 번째는 요거 신링 맞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떡하느냐? 신나를 더 오버시킬 수는 없다. 더 오버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여기 하면은 이쪽 끝단 아까 꾸덕꾸덕하면서 말라가는 과정이랬죠. 그 과정에 이게 데이면은 이게 달라붙는 데 했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했던 것도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끝내야 되지 다시 또 그냥 순간은 괜찮아요. 여기서 요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요까지 갔어요. 딱 지나갔어요. 여기는 마르고 있어. 이제 요 마찬가지야. 근데 또 와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국이 남아요. 뭐 털에끼 자국. 그러면 광이 달라요. 그 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털 때문에 또 난반사가 일어나서 되게 광으로 안 남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무광 형식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지나가면은 아쉽지만 끝을 맺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도를 빨리 해도 안 좋은 게 젖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상이잖아요. 우리는 액체를 다루죠. 액상이 여기서 요만큼 지나갈 때 젖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막 튀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젖는 시간을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요게 마르고 있는 과정에서 요까지 지나갔는데 빠졌네 하고 다시 가갖고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 그러나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액상을 여기 머금는 수준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많이. 예. 그러면은
팬트가 밀리는 느낌을 이제 아신다는 거는 조금 이제 롤러를 굴려본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팬트가 밀릴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털을 잡는 게 아니고 털 위에 있는 페인트가 맞죠? 묻어가면서 이게 굴러가면서 털은 안 걸리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요 끝에는 어떻게 하냐? 페인트를 조금 많이 끝에 약간 많이 주는 거예요. 줘갖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쫙 줘갖고 이렇게 쫙 짜버리면은 저기 또 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살짝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인트 요게 뭐지 묻어나게 하는 양을 조절해서 시닝을 조절을 안 한다면은 근데 전체적인 거는 시닝을 좀 조절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 너무 지나갔어. 그러면은 양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페인트가 없는 롤러에 털에 페인트가 안 묻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비벼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털만 묻어나는 거예요. 왜 페인트가 없고 털만 있으니까. 그래야 또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당겼을 때 잘 안 당겨져. 차차차차 달라붙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털로 박히는 거죠. 그래 예전에 한 6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저희 외국 직원이 그런 게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손재주 있는 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배우고 조금 안 되는 분들은 보니까 해도 잘 안 돼요. 시닝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 방금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게 중요한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라 했는데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지금 아주 뭐 댓글도 좋게 달아주고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놓친 것 같아요. 냄새가 역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고 이렇게 색임질을 전부 이렇게 놓습니다. 쭉 다 놨죠. 요런 곳도 모서리 코너 부위는 다 색임질 이렇게 놔야 돼요. 놔놓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상도를 칠하고 다시 밟고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나는 작업을 할 때 요렇게까지 작업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다. 저는 계획을 요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하고 요까지 여기서 끊어줄 거예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서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라인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요 작업을 하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저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거는 요 라인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요 라인에서 끊으면 됐죠. 그럼 저거는 저 반대쪽에 길이 있거든요. 반대쪽에 들어가서 요 안에를 작업하고 여기 불을 끄고 나올 겁니다. 그러고 요 동선으로 따라서 요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폭이 있어요. 너무 넓게 하기도 좀 불편하니까 한 요 정도 반 정도 해서 요 기둥을 기점으로 반 정도 하고 요쪽으로 또 하고 치고 나와서 여기를 하겠죠. 여기를 하고 난 후에 저기서 마감을 짓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꾸덕꾸덕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롤러를 잡고 이게 많이 안 묻어 있으면은 이 털이 박히죠? 이 털이 박힙니다. 그래서 흥건히 묻히기 위해서는 많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두껍게 까는 거고 아니면 시닝을 좀 더 하든가.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트러블이 생긴댔죠. 그리고 아예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요 끄트머리 조금 하면은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근데 이렇게 밀다 보면은 액상 그러니까 페인트가 고이겠죠. 그걸 다시 빨아 당겨 갖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 쫙 짜면 여기 홍근이 고이겠죠. 다시 당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씬닝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색임질은 붓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은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씬닝을 조금 적게 했어요. 근데 롤러로 들어갈 때는 흥건히 적시지만 조금 밀려야 되잖아요. 잘 굴러가야 된다고요. 롤러가 그러기 위해서는 씬닝을 색임질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해줍니다. 근데 너무 10% 15%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이렇게 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약간만. 그렇다고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색임질이 은폐가 다 되긴 되는데 하다 보면 그래도 색임질이 조금 불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킬이 늘면은 좀 더 벽면에 바짝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 것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그냥 마스크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말하기에 좀 해롭긴 한데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쓰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갖고 예. 그리고 요 국물 떨어진 거를 그날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굳으면은 또 국물 떨어진 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액상일 때 굽기 전에 항상 이렇게 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되게 액체는 모든 액상은 젖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젖음성. 그거를 좀 간과해서 무조건 빨리 휘두르면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젖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 한 분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거 에폭시. 그래 그분이 이제 좀 잘 빠진대. 예, 잘 빠진대요. 뭐가 어이구 저도 빠져요 하다 보면은 그러나 다만 잘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절 보세요.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요 롤러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 요 롤러가 지나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가는구나.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기로 가는구나. 그렇구나. 고였네? 그럼 다시 당겨갖고 촉촉촉 당겨갖고 다시 이렇게 절로 가네. 그래. 그러고 보자. 지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 중간에 페인트가 어떻게 묻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수성은 안 됩니다. 수성은 좀 어려워요. 수성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유성은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바로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잘 치는 사수들 보면은 막 도리도리 하고 있거든요. 도리도리. 똑같아요. 이렇게. 자, 요 끝 하나 보이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여기 봐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잠시만. 자, 다른 데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새로운 면이죠. 마른 면. 요거 아까 터치해봤 면이죠. 여기 꾸덕꾸덕 하는데 다시 여기는 좀 보였네요.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죠?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 안 말랐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니면 아예 젖어 있던가 애매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는 접착 공학이기도 하지만 젖음성의 미학이라고도 뭐 한답니다. 뭐 누구한테 얻어 들은 거예요. 자, 보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번 찍었죠? 흥건하잖아요. 흥건해요. 흥건할 때 살짝 이렇게. 네. 그러니까 페인트가 위에 묻히는 거고 롤러 털은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잘 안 부딪히겠죠. 그냥 페인트가 흥건해 있으니까 그 페인트가 얘하고 비벼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실라나?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조금 흥건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여 있는 거는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요게 그런 데는 크게 웬만해서는 잘 안 부딪히게 그래 하는 겁니다. 아니 부딪히게 할 거면은 흥건하죠. 흥건한 거를 먼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 줄이 자세히 보면은 요 줄이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퍼집니다. 어느 정도 퍼지는데 너무 심하게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줄 가 있는 거 어떻게 하냐? 다시 공롤러 하잖아요. 이 페인트가 없는 롤러로 살짝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닦아내면서 그 자리를 왔던 자리를 다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게 저 정도 왔다가 여기에 꾸덕꾸덕해지잖아요. 똑같이 건조 속도죠. 꾸덕꾸덕해진 상황에서 다시 하면은 그 색임질처럼 또 달라붙겠죠. 터렛기가.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흥건하게 적셔서 엎어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엎어치기 하면은 서울 분들 알아듣나 모르겠다. 자, 여기 고여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꺼줄 거예요. 이렇게 요 끝단이죠. 여기 고여 있죠. 이 끝단. 그 감안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두께로 너무 얇게 그래 하면은 자, 여기 뭉쳐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비벼주고 이거 하면 여기서 살짝 힘을 주면 안 돼요. 살살 애기 달래듯이 살짝 뜨게끔만 해갖고 표면만. 그런데도 뭔가 땡기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페인트를 이야기했죠. 항상 더 적셔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여기에 다시 오버래핑이라 해야 되나? 덧방을 안 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너무 얇게 하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롤러가 지나가는 거를 이거 보고 페인트가 칠해지는 것도 보고 손의 감각 있죠. 당기는가 안 당기는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흥건히 해야겠죠. 흥건히 해야 덧방을 칠 수 있다. 아니면은 터렛기가 봐봐요. 또 보여줄까? 저는 횟수를 좀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걸 또 바로 발견되잖아요. 요거 맞죠? 터렛기.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우 뭐 째리라는데요? 보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주저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째려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있을 거고. 바닥은 제가 볼 때는 한 85%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항상 100%가 안 되죠. 그런 거고. 아무튼 이거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네. 제 아는 형님들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아까 전에 그거를 제가 간추려 볼게요. 몇 가지 영상을 계속 줄줄이 이야기했던 거 그거를 간추려서 편집을 좀 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그 옥상 방수나 스프레이도 있는데 옥상 방수를 오픈을 해드리게 되면은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근데 아주 간단한 걸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뭐 대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 페인트 하시는 분을 좀 오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쉽게만 생각하거든. 막상 해보면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저거 털 안 박히고 예쁘게 페인트 칠하는 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